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도 나오고 이제 슬슬 가장 지치기 쉬운 여름이 다가오는데요. 수능은 오래 달릴수록 더 잘하는 레이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오히려 빠르게 기세로 단타로 치고 나가서 입시판을 뜨는 레이스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특히 올해는 개정 전 마지막 수능이니만큼 빠르게 이 판을 뜨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각자의 다짐을 가지고 재수를 시작하셨겠지만 치열한 상반기를 보내고 난 다음에 육모에서 받은 성적이 각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좌절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수능판은 내 의지만으로 굴러가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은 성적 상승을 이끌어내면서도 번아웃을 방지하는 재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전략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량만 늘리는 걸 경계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절대적인 공부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질적인 변화 없이 양으로만 승부 보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효율의 벽에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재수를 결심하셨을 때 작년 시험지 낱낱이 분석해 보셨나요? 단순히 기출 분석 말고 내가 어디서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요. 그냥 시간이 부족해서, 실수해서, 내 실력이 부족해서 로퉁치고 원인을 인풋에서 찾으면서 인간 강사 커리만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똑같이 하루에 10시간씩 앉아있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재수는 단순히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채우는 과정이 아니에요. 한번 실패해 봤으니 내 사고의 오류를 교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문제집을 하나 더 사기 전에 내가 왜 자꾸 특정 유형의 매력적인 오답 선지에 낚이는지, 내가 이 문제를 왜 시작하지 못했는지, 왜 풀어내지 못했는지, 아니면 풀이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놓쳐서 해결하지 못했는지 그 사고의 과정을 뿌리부터 낱낱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 오답 원인을 분류했던 4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 두 번째는 발상, 세 번째는 실수, 네 번째는 조건 해석입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를 단순히 틀렸네 이러고 별표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어디에서 막혀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했는지 점창 메모지에다가 그 간단한 과정을 기록하고 문제 밑에 붙여두는 겁니다. 우선 개념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막상 개념 공부를 다 끝내고 나도 문제를 풀었을 때 안 풀리는 경우가 덜어 있죠. 우리가 이걸 실전 개념이 부족하다라는 말로 포장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문제에서 쓰이는 개념은 우리가 기본 개념 때 배운 그 개념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제때 꺼내지 못한 것뿐이에요. 이 영역은 내가 분명히 인강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제대로 꺼내 쓰지 못한 그 지점을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접선 문제가 있을 때 접선 문제를 틀렸으면 나 이거 모르네 이러고 별표 띡 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접선 문제? 내가 교점이 하나라는 사실을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식으로 끌어내지 못했구나 라면서 내가 놓쳐버린 그 지점에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겁니다. 발상 영역은 이게 우리가 문제가 안 풀려 이러고 해설지를 막상 딱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되게 허탈해지는 풀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문제만의 특이한 고유한 접근법이나 아이디어들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처럼 기록해 두는 겁니다. 화학 문제를 예로 들면 킬러라고 불리는 양적관계 단원에서 한계 반응물이 1단계에서 다 소진했다고 추론하고 출발해야 됨 이런 식으로 적어두는 거죠. 다음번에 비슷한 결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런 거를 봤다는 걸 까먹지 않고 바로 꺼냈을 수 있도록 가장 결정적인 그 발상의 포인트들을 적어서 모아두는 겁니다. 3번은 실수인데요. 실수는 정말 할 말이 많죠. 되게 당연하게 엄청 많이 들으셨겠지만 실수도 결국 패턴이고 내 실력이고 습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잡히기 어려운 영역이라고도 생각해요. 이게 실수했으니까 다음엔 정신 차려야지 라는 되게 편한 말로 넘어가기 쉬운 그런 영역이면서도 동시에 되게 점수를 엄청 깎아먹는, 되게 쉽게 깎아먹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는 실수는 완전 패턴이기 때문에 실수했다,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요 정도 다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완전히 의식적으로 교정을 해야만 수능장에서도 똑같이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짜잘한 것까지, 예를 들면 두 자릿수 계산 17 곱하기 얼마를 했는데 이걸로 실수했다, 아니면 부등식 계산할 때 부등호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엄청 사소해 보이지만 내가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나쁜 습관들을 모아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의식적으로 교정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건 해석인데요. 출제자는 분명히 A로 풀라고 A를 겨냥하면서 조건을 줬는데 내가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해서 조건을 해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B로 가서 완전히 산으로 가는 경우에 대한 영역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건 가에서 자연수라는 워딩을 식으로 연결짓지 못함, 아니면 극한값의 존재성, 어디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좌극한 우극한 나누어서 세팅할 생각을 못함,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조건을 해석하지 못했는지, 혹은 출제자의 의도와 다르게 무엇 때문에 나는 이 조건을 이렇게 해석했는지, 다음에 이런 뉘앙스의 조건을 만나면 어떤 행동부터 취해야 되는지 그 바른 방향과 행동 강령을 메모지에다 간단하게 적어두는 게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이제 문제집 1회독이나 아니면 국수형 탐탐 그 실무 한 세트가 끝났을 때 진행을 하면요, 다 끝나고 모아봤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개념이 부족한지, 아니면 실수가 잦은지, 아니면 조건 해석을 못했는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지점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고, 특히 내가 만약에 개념이 부족해, 그러면 이 개념 중에서도 어느 단원의 개념이 부족하네, 이런 거를 한 번에 쫙 모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들에 대한 확인과 대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너무 중요한 학습 방식이어서 아예 다른 영상으로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예시를 따로 빼가지고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을 극대화한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통해 성적 하한선을 방어하셔야 돼요. 재수에서 성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 상승을 이뤄내는 것?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판을 뜨려면 고점을 높이는 게 아니라 성적 하한선을 방어하셔야 돼요. 이게 재수생이 특히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적 상승을 겪고 이게 유지가 되면 당연히 수능에서도 그 성적대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수능은 보통 되게 압박감, 이 프레셔가 엄청난 시험이기 때문에 부담감도 크고요. 보통 고점을 찍기보다는 내 저점이 나오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전 모의고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알맹이를 쪽쪽쪽쪽 뽑아먹으면서 연습을 많이 하셔서 내 성적 하한선을 방어를 하셔야 돼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실무는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그냥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시험 운영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내가 시간 압박에서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지, 아니면 멘탈이 터졌을 때는 어떤 유형에서 약한지, 이런 식으로 나의 바닥을 확인하고 그 하한선을 끌어올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변수가 생겨도, 내가 진짜 너무 긴장해서 국어 한 20분을 날려먹어도 이 점수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같은 하한선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높지 않아도 괜찮아요. 차근차근 끌어올려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수능은 내신과 다르게 시간이 꽤나 길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패닉이 오거나 내 페이스를 놓쳐도 다시 한번 이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정신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내가 본 실전 모의고사의 오답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답의 네 영역 있잖아요. 개념, 발상, 실수, 조건 해석, 이렇게 네 영역으로 분류해서 분석해 보세요. 특히 실제 타임어택이 포함된 실무에서 내가 어떤 영역에서 오답이 많이 나오는지, 또 그 영역 중에서는 어떤 단원에서 오답이 많이 나오는지 낱낱이 분석해서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행동 강령을 세우세요. 오답이 생길 수 있는, 아니면 멘탈이 나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해서 나의 그 어떤 언당하는 행동을 기계적으로 제어하는 매뉴얼을 만들어두는 방식으로 성적의 하한선을 방어하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 수능은 시험지를 안 다음에는 반드시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길 수 있는 지피지기여야 백전백승인 시험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심리와 불안감을 통제하셔야 됩니다. 완주하셔야 돼요. 번아웃을 경계하세요. 특히 재수생들이 이제 조급함하고 불안함을 연료로 삼아서 달리다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무력함, 그리고 되게 지칠 수도 있고요. 나는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마음 때문에 번아웃이 쉽게 올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상반기에 되게 중요한 시험을 넘기고 여름을 맞았잖아요. 결과가 만족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긴장의 끈을 놓든, 아니면 결과가 예상보다 너무 만족스럽지 못해서 나 왜 했는데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동력을 잃어버리든, 이게
지치는 건 지치는 대로 지치는데 생각보다 수능이 멀게 느껴지는 마음에 되게 처음보다는 무르고 여린 마음으로 공부를 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자신을 푸시하시면서 압박하고 자책하시면 안 돼요. 아, 나 3월에는 되게 12시간씩 엄청 의지력 있게 공부했던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이것밖에 안 되지? 아, 나 이대로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이제 계속 올라오실 텐데 그때는 고꾸라지지만 않도록 엎어지지만 않도록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그 펜을 잡는 어떤 기계적인 공부 루틴에 몸을 맡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수능에서 중요한 건 정말 완주거든요. 6모 때 고점 찍고 9월, 10월에 진짜 수능 직전에 번아웃 와서 풀어지면 노력하셨던 거에 비해서 아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어떤 집착을 내려놓고 과정을 기계처럼 만드세요. 아, 나 오늘도 어제처럼 단어 50개 외웠어. 아니면 오늘 실무 본색을 다 끝냈어. 이런 식으로 나 오늘 몇 시간 공부했다. 이런 결과값보다 그냥 내가 하루하루를 똑같은 과정으로 잘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그 과정의 작은 성취에 집중하세요. 재수는 정말 외롭고 지난한 길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자신을 묵묵히 단련하고 압박해 본 사람은 반드시 그 상처 위에 굳은 살이 배겨서 세상을 바라보는 근육이, 세상을 대하는 근육이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이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결실에 맺으실 겁니다. 힘들었던 결단이 올해 반드시 최고의 결과로 보상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아니면 공부 방향에 있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른 실전 팁을 담은 영상을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